자, 오늘은 7월 20일 일요일이고요. 네, 11시 26분 지나고 있네요. 자,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 바이낸스의 차트고요. 주말 횡보. 이번 주도 일단은 주말 횡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밤늦게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봉 버튼 좀 눌러주세요. 따봉 버튼. 그래서 지금 실시간 가격이 11만 8,600입니다. 자, 여기는 단기 저항인데요. 예, 그래서 오자마자 윗꼬리 달면서 조금 막힌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말 이틀 동안 움직인 거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폭이 굉장히 작은 상황이고. 그 주말 전에 이제 좀 우려했었던 이 하락이 안 갔어요. 더 이상, 그죠? 더 이상 안 빠졌고 다행히 옆으로 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리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 나가리가 나고 막 그런 것들, 이 옆으로 기는. 그럼 옆으로 기는 거에 대표적인 게 삼각수렴이나 횡보나 이런 것들. 네, 가능성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맞게, 그거에 맞게 또 이제 주말 타이밍에 또 맞게 주말은 보통 이제 움직임 없는 경우가 많다고 또 항상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그런 거에 맞게 주말에 맞게 하락이 더 이상 안 가고 옆으로 갔고 또 크게 봤을 때도 더 이상 안 빠지고 옆으로 흘러가는 그림으로 다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 큰 무리 없이 큰 어떤 변동 없이 큰 문제 없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요. 큰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종가 마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주봉부터 마감을 짝짝짝 하죠.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 9시 마감입니다. 주봉에서 마감해야 되는 위치는 일단은 신고가 갱신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볼 건 없고 일단은 이 주황색 라인 위에서 마감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거보다는 뭐 위에 기준도 더 이상 없죠. 네. 근데 현재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버티고 있어요.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돼요. 네, 현재까지 금요일 날 봐도 버티고 있었고 조금 내려갔다 왔지만 그건 아주 단기적인 거였고 지금 일요일 저녁까지도 일단 버티고 있는 모습.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주황색 구간이 깨지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11만 8천 7천대라 그랬죠. 지금 11만 8,500, 60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이런 라인들이 깨지게 되면 이제 맨 앞에 있는 어떤 이 보호막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지지 구간까지 가능성이 쭉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다음 지지 구간이 주봉상으로 이것도 뭐 엄청 먼 건 아니지만 10만 9천이라고 그랬죠. 10만 9천.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아직까지는 1차 보호막도 안 깨진 주봉 상태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일봉으로 넘어가서 자, 일봉도 지지구간 알려드렸습니다. 그쵸? 일봉도 지지구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일봉은 올라온 이후에 이제 캔들이 몇 개 생기면서 정석 지지구간 잡아드렸고 그게 계속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모습 보셔도 알겠지만 그 계속해서 신뢰도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아주 높아요.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이 라인에 지지받으면서 버티고 있죠.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 불안불안해요. 월요일 조심해야 돼. 근데 저점만큼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직 마감 안 했죠. 오늘 거니까. 내일 아침 9시 마감할 건데. 오늘 아침에 마감한 거 지켰고요. 어저께 마감한 거 지켰고요. 그저께 마감한 거 지켰고요. 그저께 마감한 거 지켰고요. 그저께 마감한 것도 지켜줬죠. 그죠? 네. 계속 이 라인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종가 얼마죠? 11만 7,527. 현재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또 역시 또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일주일 내내 지켜주던 게 깨질 것이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더해. 자, 어우 잘하네. 자, 그래서 자, 고양이가 지금 저거 타고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 지금 이 신뢰도 높은 지지권 계속해서 봐줘야 되고 내일 아침 9시까지도 지금 확인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댓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혹시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터져가지고 안 좋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더 작은 차트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봉도 현재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불안 요소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점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불안 요소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확인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작은 차트에서 바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지금 볼 거예요. 이거 타점입니다. 이거 타점 나와요. 이제 매매 준비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일봉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일봉 이제 이 라인이 안 깨지고 조금 더 버틴다고 하면은 또 한번 시험을 받을 만한 게 요 라인, 이거 6월 말부터 올라오는 요 상승 추세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요 추세를 이제 판단하는 요 메인 상승 추세선, 그죠? 더 큰 건 밑에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여기 6월 하선부터 올라온 거 여기서잖아. 딱 요 추세 하든. 요 라인이 이제 요 추세의 어떤 뼈대 같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끌거나 빠지거나 하게 되면 금방 또 이 라인 테스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8시간 봉으로 넘어가면, 자, 8시간 봉에서 형태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일봉에서 봤던 건 이거예요. 벌써 다 했어. 더하지. 응? 더하지. 요거 깨지고 나서 이게 14, 15일이죠? 요거 깨지고 나서 여기 지지 받으면서 이제 버티고 있고 주말 이틀 또 횡보했고 이게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정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테도 좀 모양이 보이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수렴 형태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원리에 의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확실하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도 잘 보이고요. 이게 또 다음 단계적인 변동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더라도 거의 좁아질 만큼 좁아졌고, 그죠? 곧 터지겠다. 정확한 타이밍까지는 모르겠지만 곧 터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침 또 시점적으로도 중요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래저래 어쨌든 중요한 게 아들이가 마저 터지면서 곧 터질 가능성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자, 8시간 봉도 요 라인은 이제 나가리가 났었고, 근데 또 이렇게 수렴하는 와중에서는 원래 나가리가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는 라인이 있다 그랬죠. 여기 나가리 났었고, 여기 나가리 났었고, 근데 현재까지는 또 이후의 상황에서 지켜주는 이 라인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도 지난 방송 알려줬던 라인이죠. 이 라인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함없이 계속 봐줄 필요가 있겠고, 지난 방송 금요일에 알려드렸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동안 역시 계속 건드리면서 계속 지켰던 일봉 라인이 바로 여기 있고요. 바로 이웃입니다. 일봉 라인이 7,527, 그리고 이 8시간 봉 이 라인이 7,731이니까 거의 근처예요.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아래쪽에 어쨌든 이 기준은 하나 놓고 있기 때문에 위쪽 기준이 좀 허접하더라도 아래쪽 기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반쪽만 기준이 있어도 뭔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더 넓게 보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를 봐야 되죠. 이렇게 빵 올라온 이후에 형성했던 종가 중에 여기가 제일 낮은 종가니까 여기 봐야 돼. 여기는 또 이제 대각선 두 개, 주황색, 노란색,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노란색 라인하고 거의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릴 경우 알아줘야 되고, 이 수선화도 같이 겹치죠. 겸사겸사 또 여기도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밀릴 경우에요. 안 밀리면 상관없고요. 8시간 봉 기준 여기 종가는 6,391, 6,391이죠. 그래서 요 구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넘어가면은 4시간 봉부터 이제 좀 그림을 그립시다. 4시간 봉부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삼각형 형태, 이 아주 이쁜 형태는 아니에요.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이쁜 형태는 아닙니다. 이쁘다는 기준이 뭐냐? 삼각형이 이쁘다는 기준이 뭐냐? 이것도 여러 번 강의를 했었죠. 이거 책에 안 나와요. 이거 다 제가 개발한, 제가 정립한 저만의 이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정립한 거긴 하지만 이게 정통이고 정석 방식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어쨌든 간에 이쁜 삼각형의 정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랬어요. 그죠? 위아래가 똑같은. 이럴수록 이제 이쁘다. 그리고 이제 이렇지 않을수록 이제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무슨 상관이냐? 이쁠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못생겼을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신뢰도. 신뢰도가 높아야지 타점으로 쓰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쁘지 않으면 안 맞냐? 아니죠.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신뢰도가 없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예쁜 모양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예쁜 모양은 아닌데 어쨌든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쏠리는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라는 거, 이 밖으로 나갈 때 이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형태 역시 알아둬야 되고, 큰 차트들에서 이제 뭐 중요한 종가도 알려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타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삼각형 대각선이잖아요. 그 대각선하고 수평선하고 적절하게 섞었으면 항상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잘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현재 형태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현재 위치는 여기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안에 있다는 거는 뭡니까? 아직까지 별일 아니라는 거고. 하지만 이제 곧 별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별일은 적당한 사이즈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중장기적인 타점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타점으로 될 수도 있어. 그거 몰라요. 그건 모르고 그거는 궁예가 돼야 아는 거고, 그거는 어쨌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타점이 이제 형성되면 항상 신경 잘 써야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밖으로 나갈 때 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까지 나온 차트적 증거로는 그렇죠. 참고해서 잘 보셔야 되고, 금방 나가요. 되게 점점 좁아져가지고 요만큼 이제 공간이 없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빠르면은 뭐 한두 시간 안에 나갈 수도 있고, 오늘 밤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시간 안에 나갈 수도 있고, 내일 중에 나갈 수도 있고, 뭐 모르는데 어쨌든 곧 나가게 돼 있습니다. 4시간 봉은 나가리가 많습니다. 4시간 봉은 시간대가 낮아질수록 나가리 더 난다 그랬죠? 그래서 4시간 봉이 또 여기도 나가리 났었고, 여기도 나가리 났었고, 이후에 또 살짝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있긴 하죠. 어쨌든 나가리가 많이 났던 4시간 봉이니까 또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4시간 봉, 1시간 봉 이렇게 나가려 많은 시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대각선의 역할이 조금 더 높아지고요. 큰 차트로 넘어갈수록 아직 나가리 나지 않고 신뢰도가 높은 수평 라인들도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차트로 갈수록 이제 수평 라인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뭐 그런 것들 잘 섞어서 계획을 짜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대각선이니까요. 대각선이니까 이제 속도에 따라서 나가는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딱 말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빨리 나가면 여기 가장 빨리 가면 이거게 아니야. 여기부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낮아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아들으시고 말씀드리자면은 뭐 11만 9천은 넘어야 나가게 되겠고요. 빨리 나가려면요. 밑으로 빠지는 가격대는 이제 11만 7,500 밑으로 빠지면 빠지겠네요. 그죠? 또 11만 7,500대는 또 아까 얘기했던 일봉 지지 구간이기도 하죠. 예. 다 메모해 두고 있는 거죠. 멍하니 들으면 아무 짝도 쓸모가 없습니다. 대략을 참고하시고 1시간 봉으로 넘어가시면은 역시 삼각형 이미 그려놨고 이제 요거 이후에 이제 요거 뚫리기 전까지 계속 숏이라 그랬죠? 그죠? 기준 제가 잡아드렸잖아 금요일날 그죠? 근데 진짜로 쭉쭉 이제 더 가다가 방송 끝나고도 조금 더 내려가다가 그죠? 예. 이 라인 나가니까 딱 끝나잖아요 하락이 그죠? 예. 정확한 기준으로도 잘 작동했고요. 그래서 숏으로 먹으신 분들 여기서 딱 익절하면 되죠. 올라왔잖아요. 숏 익절 잘 하셨길 바라고. 어쨌든 1시간 봉도 보시면은 이 삼각형 상당 하단 라인 그려져 있고 현재 위치가 정확히 또 공그렇게 가운데입니다. 물론 이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나갈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먼 위치죠. 가장 위 아니 가장 먼 위치 그게 제일 가운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가운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인데 조금이에요 조금. 곧 나갈 거니까 조금만 지켜보시고 준비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죠. 곧 나갈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빨리빨리 매매 준비하셔가지고 또 타점 잡으시고 어쨌든 그거보다 더 적게 뭔가 기준을 단기적인 기준을 잡고자 한다면은 일단 이거 아까 앞에다 말씀드렸고 더 가까운 지점은 일단 여기 저항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 정확하게 여기 정석 저항인데 단기 정석 저항이요. 정확하게 여기 걸린 상태입니다. 여기는 1시간 봉 종가 기준 8642 라인입니다. 단기 저항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거부터 뚫어줘야 되겠죠. 이것도 아주 짧은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큰 차트로 넘어가서 다시 맥락 차트로 넘어가서 자 예전부터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던 이제 해시리본이 다시 뜨느냐 마느냐 하는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직도 해시리본은 안 뜬 상태고 오히려 저번 주도 벌어졌는데 이번 주 더 벌어졌습니다. 그죠? 조금 더 벌어져가지고 해시리본은 조만간 다시 뜰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 가능성이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가능성이 아직 높진 않고 좀 그렇습니다. 좀 더 봐야 돼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좀 좁아지는 것 같더니 뭐 별로 아직 더 확 좁아지고 있지 않죠. 그죠? 그 당분간 안 뜰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갑자기 막 좁아지는 뭐 그런 게 나온다 모를까 그건 나와야 하는 거고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게 생겼습니다. 아예 안 뜰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으로서의 현재 상황 진행. 자, 여기가 이제 신고가 갱신 그 지점이었죠. 그래서 조금 더 높였었고 한참 동안 빠졌다가 회복해가지고 여기 조금 더 높였었고, 그죠? 이게 1월, 여기가 1월이 아니지, 12월, 여기가 1월, 여기가 5월이었죠. 지금 이제 7월에서 8월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힘든 싸움 끝에 확실하게 계속 되지가 않아가지고 좀 고생이 있었습니다만은, 힘든 싸움 끝에 이 고점 레벨, 우리가 여러 차례 분석했던 이 고점 레벨을 결국은 넘어서 12만 대로 드디어 최초로 올라왔습니다. 이 라인도 뚫고 정어점도 뚫고 또 이런 연장 어떤 대각선도 뚫고 올라온 상태죠. 크게 봤을 때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또 쭉쭉 뻗을 수 있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 연장선상이라겠죠? 어디서부터 온 연장선상이 여기 작년 3월 고점, 그죠? 그 다음에 작년 12월 고점, 이렇게 크게 이었을 때 연장선상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15만이라고 했어요. 물론 올라간 속도에 따라 또 늦게 올라가면 16만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차트 분석이나 뭐 퀀트 분석 혹은 무슨 뭐 그냥 뭐 저기 뭐야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뭐 그냥 시장 분석, 또 이제 글로벌 M2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가설, 뭐 그런 거 했을 때 뭐 15만 17만 얘기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금 수천 번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가 이제 그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그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까지 어떻게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굵직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는 이 주봉 이렇게 더 작은 차트에서 당연히 더 작은 기준이 있는 건데 지금 크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봉급 큰 차트에서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당연히 마지막 기준이 뭐였어요? 마지막 기준이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이 밑으로 다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차트적인 이론, 이제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눌렸다가 가고 이렇게 뭐 그 눌림목이라 그러고 되돌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준이 이제 여기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뭐 이제 빠져도 조정이고, 하락장 아니고, 폭락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 이제 이 라인이 되는 거고, 대략적으로 뭐 여기도 당연히 내려오는 속도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11만 5천, 11만 6천 뭐 이 정도 되는 라인으로 이 차트상에서는 잡히고 있습니다. 네, 가까워요, 그죠? 네, 가까운 상태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좀 더 근본적인, 이거보다 좀 더 멀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다음 지지구간 기준은 당연히 직전 고점 종가죠. 이것도 기초죠. 이것도 모르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 아셔야 되고, 몰랐으면은
이게 근본적이잖아요. 이게 좀 더 가까운 기준이 더 중요하고 어, 어 맞, 맞을 경우에는 좋으니까 이제 가까운 거 최대한 보려고 하는데 가까운 거 볼수록 어쨌든 저기 뭐야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그건 모든 이제 원리 기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만물에 그대로 적용되는 모든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진리들이 여기 다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태가 쉬운 거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뭐 이상한 무슨 외계에서 온 논리가 아니라 그냥 인간사 그냥 세상만사 다 적용되는 논리 갖다 붙이면 그대로 맞으니까 그래서 쉬운 거라 그랬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라인 가격대는 대략 앞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주봉 이제 종가 라인 기준으로 109,000 109,000 그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전략 짜시고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하시면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 비트코인 움직임에 알트들의 운명 또한 달려 있기 때문에 알트 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봐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해서. 자, 다음은 도미넌스. 자, 도미넌스가 미쳤습니다. 뭐가 미쳤냐? 계속 내려가고 있죠. 위에가 도미넌스, 밑에가 비트코인. 자, 도미넌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축소에서 보시면은 아주 가파른 라인은 흘러나갔어요. 그죠? 지난 방송에도 같이 분석했던 그 라인은 흘러나갔습니다. 그 라인은 방송 후에 흘러나갔습니다. 그죠? 흘러나갔는데 더 이상 가지 않고 다시 빠졌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서 막히고 또 막히고 그죠? 보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더 빠져가지고 지금 도미넌스가 61%를 찍었습니다. 61 여기 일대가 몇 %대였냐면은 64% 64.5 뭐 그 정도 대였어요. 그 정도 대였어요. 그리고 64에서 65 사이였어요. 여기 65 꼭대기 65 가운데 64.5 좀 내려오면 64 뭐 이 정도 구간이었는데 지금 63, 62, 61까지 온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꽤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이제 알트 장세가 좀 적당히 맛있게 지금 나오는 상태고요. 이게 계속 더 빠지고 비트가 버티는 상황이 바로 비트 버티는 상황, 버티거나 좋은 거 상황에서 도미스 계속 빠지는 게 이제 알트 불장의 조건이죠. 이거 또 기본이죠. 모르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얘는 비트는 버티고 행보했고 도미스 빠졌으니까 알트들이 뻥뻥 날라간 거죠. 많은 알트들이. 그죠? 뭐 여러분들 성에는 안 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째가 이제 되나요? 본격적으로 도미넌스가 떨어진 타점 제가 여기서도 회색 박스 쳐가지고 타점 정확히 잡아드렸었는데 15일이죠? 그래서 일주일은 아직 안 됐어요. 일주일은 아직 안 됐는데 거진 일주일이 이제 돼가요, 그죠? 네. 15, 16, 17, 18, 19, 20 이제 21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그래서 일주일이 돼가는 정도 기간 동안 알트 장세가 나오고 있다. 알트 장세가 나오는 원인은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 행보하고 있고 그때 도미넌스가 그 동타이밍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알트 장세가 잘 나오는 거라서 이게 다 조건이에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없거나 한쪽만 있거나 하면 좀 약해지거나 좀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계속 알트 장세가 더 나오는 거고 여기서 변화가 나오면 알트 장세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겠죠. 그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이 돼가고 있으니까. 야, 비트코인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거고 비트코인 지금 이거 곧 변동 나왔다 그랬잖아. 네, 이거 나오면서 또 변동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도미넌스도 지금 이거 서브 추세죠. 서브 추세 나가는데 메인 추세 이거라 그랬죠? 메인 추세 이거라 그랬죠? 메인 추세 아직도 건드리지도 못했죠. 네. 저번 방송 때도 얘기했잖아. 좀 제대로 널찍하게 보려면 메인 추세 보라고, 그죠? 이건 당기고, 그죠? 네, 그래서 메인 추세는 아직 건드리지 못했고
그래도 메인 추세가 아직도 안 나갔어요. 메인 추세가 나가는 상황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알트 장세의 변화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죠? 또 비트코인도 어쨌든 곧 변동이 나올 텐데 이것과 또 도미넌스의 변동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지 아니면 엇갈릴지 또 방향성이 같은 방향성으로 나올지 반대 방향성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도 다음 장세가 어떻게 될지를 어느 정도 규정하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변화 순간을 잘 봐야 돼요. 변화 순간과 그 변화 양상을 잘 봐야 됩니다. 사실 분석은 그게 다예요. 정확한 중요한 현재 상황을 인지를 해서 그러면 여기가 중요 구간이고 중요 타이밍이구나. 그럼 이때 잘 봐, 이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되겠다. 이제 보고 이렇구나. 그럼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다예요. 사실상.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기다려가지고 딱 그 시점에 부지런하게 딱 파악하는 성실하게 그 다라 그랬죠.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는지는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부지런하게 체크하고 이제 대응만 잘하면 되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움직임 중에서 제일 좋은 움직임은 이것도 여러 번 말했지만 당연히 비트코인 상방 이탈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동시에 도미노스 같이 상방 이탈 이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상승장의 형태. 비트코인 혼자 먼저 조금 날아가는 알트는 조금 좀 들어가긴 하지만 나중에 다 오르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 혼자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가 제일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고 제일 안 좋은 건 뭐야? 당연히 비트 떨어지고 도면성 올라가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형태입니다. 이건 특히 누구한테 안 좋죠? 이제 알트들한테 안 좋죠. 대부분 초심자들은 이제 비트 안 하고 알트 하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제일 작살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변동이 임박했다. 도민스 차트 좀 더 따로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얘기 다 했으니까. 자, 도미넌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주봉 정도로 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이만큼 빠진 거예요. 꽤 빠졌어요. 꽤 빠졌어요. 여기도 이만큼 빠진 적이 있었죠. 이거보단 작아요. 이때 한 11% 빠졌었고요. 지금은 한 7%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가 언제냐면은 저번 알트 장세 때요. 기억하잖아. 작년 11월에서 1월 사이 많은 초보분들이 이때 들어와서 이때 많이 처물렸죠. 지금 4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이 기간 24 11월에서 25 1월 사이 요때 물으신 분들 많잖아.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때도 적당히 알트 장세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물린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때예요. 그때 그 알트 장세 특징이 뭐라서 도민사 쭉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때도 도민사 쭉 빠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꼬셔가지고 여러분들 물렸지 여기서. 근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육박할 정도로 좀 빠지고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때만큼보다는 조금 덜 빠졌어요. 이때 한 3분의 2 정도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번 11월 1일 11월 1월 정도 때보다는 3분의 2 정도 강도의 아트 장세가 나온 거예요.
그냥 아주 완전히 그렇게 저기 하면 안 돼. 그냥 대충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전체 평균 때려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러프하게 계산하면은 그 정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찐 알트 불장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찐 알트 불장 얼마큼 떨어지느냐? 자, 찐 알트 불장 경우에는 지금은 여기 뭐야? 이거 너무 옛날이라서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1월달 여기고요. 지금이 요거라 그랬어요, 그죠? 예. 찐 알트 불장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씩 떨어져요. 이만큼씩 떨어져요. 좀 덜 빠져도 이만큼은 떨어져요. 이게 한 반 정도 되죠. 이제 이거 과거 차트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 제일 컸던 알트 장세가 요 두 구간이에요. 2017, 18. 이건 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옛날이라서 이것도 제가 경험했던 제가 17년도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2021. 그래서 조금 경력 되시는 초보분들은 이때 많이 시작했을 거예요. 코인을 기억나실 겁니다. 완전 초보분들은 이때 시작하셨지만 요때 시작하신 분들 또 많아요. 이때 이렇게 크게 빠졌다고. 이건 그 사이에 약간 짜투리야. 1920 이건 1920 중간 장세거든요. 중간 장세. 이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미노스도 조금밖에 안 빠졌잖아. 그지? 근데 찐으로 컸던 17, 18, 2021 이따만큼씩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 요만큼 1월달에 요만큼 빠지고 이거 요만큼 빠진 거라고. 이만큼 빠져서 지금 상승세 지금 일주일 동안 그만큼 나온 건데 이만큼 빠질 때까지 상승세 나온다고 생각해봐. 난리 나는 거야. 대충 감이 오시죠? 뭐 완벽하게 딱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충 단순 계산해도 대충 감이 오잖아. 그죠? 저기 알트 불장이고요. 지금은 알트 불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알트 장세라고 썼잖아 제가. 그래서 어디 알트 불장이야. 비교도 안 되지. 근데 이제부터 이제 쭉쭉쭉쭉 해서 이제 쭉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이렇게까지 쭉 빠지면서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마지막이 돼야 돼요. 마지막. 특징이 뭐냐? 이렇게 알트 불장에서 엄청나게 알트들 부자 만들어주고 나서 뭐가 왔어요? 비트코인 마이너스 80% 하락장이 왔어요. 알트들은 마이너스 99%.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마어마한 알트 불장 온 다음에는 무조건 이제 대폭락이 왔어요. 비트 마이너스 80, 알트 마이너스 90. 그거는 여태까지 역사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빠지고 있는 게 계속해서 빠지면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신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락장이 올 거예요. 과거 패턴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과거 패턴 똑같이 할지 이번엔 달라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과거 패턴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되고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는 만큼 그 돈이 알트들에게 돌면서 알트들이 올라가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면은 이만큼 난 돈이 들어가지고 알트들도 이만큼밖에 안 오르고요.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라가면은 알트 장세도 그만큼 훨씬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최대한 많이 올라간 다음에 알트 불장이 와야 알트 불장이 크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물리는 사람들, 2021에 물린 사람들, 또 이제 11월달, 1월달에 물린 사람들 마이너스 60% 아직도 마이너스 70%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 어느 정도가 올라가가지고 이거 복구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모두에게 좋게 가려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다음에 최소 15만 불 이상 더 올라간 다음에
알트 불장 온 다음에 뭐 하락장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는 게 일단은 가장 좋겠죠. 대충 이해되셨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도미넌스의 과거 불장은 이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런 수평적인 여기 71% 정도 되는 지점인데, 이 지점까지 꼭 갔다가 하락장을 만들었습니다. 꼭 여기까지 가서 똑같죠, 세 번이. 그죠? 신기하게. 이번에도 똑같이 거기까지 간 다음에야 이제 하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한번 과거랑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시장도 많이 달라졌고, 이때보다 알트의 개수도 너무 많이 심각하게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 분위기도 ETF, 여기서 ETF 되고, 그죠? 24년도 ETF도 되고, 새롭게 이 과거의 역사에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많을 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중간 기간도 이 정도 기간, 이 정도 기간, 이 정도 기간이었는데, 그죠? 여기 중간도 있었고, 지금 꽤나 오랫동안 안 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죠? 지금 여기 있고요. 이제 잽싸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간격이 뭐 여태까지랑 너무, 이거 중간 불장 뺀다고 하더라도 훨씬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11월 훨씬 많이 차이 나는 거고. 여기 너무나 많은 사이에 많은 큰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뭐 무슨 뭐 인프라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뭐 이슈 뉴스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알트 개수, 뭐 하여튼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22, 23, 24 하면서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과거랑 똑같이 갈 수 있겠느냐는 한번 의심해 보긴 해야 됩니다. 그런 변수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겠고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의 큰 분석, 저는 이거 몇 년 동안 똑같은 분석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과거랑 똑같이 안 가면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느냐.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잖아요.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건데, 어느 정도 이상 못 간다는 거죠. 알트들이 이제 개수가 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 정도 이상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잖아. 71% 이상 못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알트들이 훨씬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보다도 훨씬 못 가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도 세워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어디냐, 그건 정확히 몰라요. 다양하게 뭐 해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해서 알트 불장 그냥 와버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12만이 끝으로 그냥 하락장, 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말이 안 되진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고, 이제 이번 불장 쪽박 차는 거고, 여태까지 불장 중에 최악의 불장으로 뭐 이제 기록이 남고 뭐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가장 안 좋게 흘러간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길 바라고. 어쨌든 과거 데이터와 비슷하게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 과거 데이터랑 비슷하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도미넌스가 70% 넘는 지점까지 오를 때까지 비트코인이 더 올라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하락장, 또 알트의 운명하고 제일 밀접하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다시 1시간 봉으로 단기 차트로 돌아가서, 자, 어쨌든 변동이 나오려면은 좀 확실하게 여태까지와 다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내렸어요. 알트들 또 신났는데 지금 한 5시간 동안 살짝 멈췄습니다. 딱 멈췄어요. 하루 종일 내리다가 5시간 동안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 추세선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반등하면서 여기 뚫고 뭔가
여기 또 이제 수평 저항대가 있죠. 여기 돌파하면서 쭉쭉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약에 추후 가게 된다면은 굵직하게 장세가 바뀌었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미노스 단기 움직임도 현재까지는 계단식 하락으로 쭉쭉쭉쭉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태지만 처음으로 이 정도 라인에서 강한 어떤 조정이 있었죠. 어떤 간섭이 있었잖아. 이거 그냥 순조롭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이거 보이잖아요. 그죠? 간섭이 있다가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또 빠지긴 했지만 이거 자체가 임시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렸지만 이제 거기다 소진이 돼가지고 계속 간섭이 더 생기면서 이제는 올라오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를 한번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계속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어쨌든 일단은 요 대각선 기준이 있으니까 요거랑 같이 보시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5시간째 멈췄다는 거 쭉쭉 알트들을 먹여주려고 계속 내려가다가 좀 멈췄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봐주셔야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말이니까 미장 차트 얘기는 안 하고요. 미장은 쉬고 있으니까 월요일 돼서 하도록 하겠고 비트코인 이제 갭 얘기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갭을 채우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이제 요즘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선물 차트는 멈췄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죠? 실시간 차트는 선물 차트니까 미국이랑 똑같이 이제 돌아가는 그 저기니까 미국 주식이랑 같이 주말에 닫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움직임 안 나온 거고 어쨌든 간에 가까운 갭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11만 4천대. 그래서 요걸 채우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이슈가 있다 그랬고요. 갭이 있으면 무조건 채워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채워지는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히 언제 채워지는지 어떻게 채워지는지는 알 수 없다. 엄청 나중에 채울 수도 있고 뭐 바로 채울 수도 있고 그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갭 분석은 항상 한계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갭도 일단은 11만 4천대 위치에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 정도로 오늘 데일리 브리핑 정리를 하고요. 녹화를 끊고 잠깐 쉬었다가 근데 여러분들 질문도 받으면서 소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